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부터 만나볼까요? 서울시 다주택자 승진 불가. 서울시가 오늘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고위 공무원 승진에서 배제되고 또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2위로 넘어갈까요? 셀프 절세 공약?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일부 국민의힘 인사가 수천만 원 종부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해당 공약이 셀프 절세 공약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지나가던 한 누리꾼, 민주당에는 대상자가 없냐라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러게요. 궁금해지네요. 1위 보죠. 대통령 스타일. 오늘 이재명 후보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어둡게 덮어서 이미지 변신에 나섰는데요. 경선 때는 중후한 이미지를 위해서 회색 머리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보다 젊게 검은 머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동안 부드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셔츠보다 니트를 즐겨 입기도 했었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헤어스타일 변천사도 보시면 역시 스타일링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게 느껴집니다. 일단 보기에 호감 가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전략인 거겠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환 아나운서가 3가지 썰을 준비해 줬는데요. 장경태 의원님이 먼저 하나 골라서 촌철살인을 더해주시면은. 저는 이 2위 했던 셀프 절세 공약인데요. 예. 저는 전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 공개하자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종부세 3,300만 원, 주호영 의원은 2,100만 원, 나경원 의원은 3,500만 원 정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렇게 금액만 보면 종부세 많이 내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150억이 넘는 빌딩을 갖고 계세요. 근데 80억 정도면 종부세 이제 감세 혜택이 있는데 그 이상인 거죠. 80억짜리 빌딩 이상의 이런 분들. 근데 이 문제는 1년에 이 빌딩의 가격이 1억만 오르느냐? 그게 아닙니다. 최소 2, 3억, 3, 4억 이렇게 오르는 가능성이 높은 빌딩들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3천만 원 정도는 오른 가격에 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낮은 금액이죠. 그래서 좀 이 정말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이 가진 사람, 이 소위 이 조물주의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 건물주 분들이 세금 내는 것에 너무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종부세 안 내기 때문에 당당하게 뭐 국회의원들 다 종부세 공개해도 아무 거리낄 게 없고요. 다만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전체 네. 정치인들 다 공개. 뭐 다 상관없어요. 종부세 대상과 저희는 전혀 사실 거리가 의미가 멀기 없죠. 때문에. 장혜찬 특보는 국회의원의 아니 정치인으로 들어가나요 지금 어떻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죠. 요새 인터뷰하고 하는 걸 보면. 근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국민들이 이렇게 2%대 98%로 갈라치기 하는 이 지긋지긋한 국민 분열의 프레임을 또다시 이 사건에서 봐야 되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세의 원칙은 실현된 소득에 물리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 가격으로 나중에 팔 때 거래할 때 이 세금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단순히 건물주들이나 집주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피해가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나름 선의를 가지고 임대차 3법 통과시켰다가 정말 뜨거운 매운맛 보지 않았습니까? 서울과 부산에서 역대급 참패에 저는 그 임대차 3법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그러한 좀 나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고민해 볼 대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이제 그게 현실화됐을 때라고 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제 뭐 해가지고 팔 때 양도소득세 더 붙여가지고 딱 한다든지 그런 건 어떻게? 뭐 그런 건 충분히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고민할 수 있고. 예. 뭐 일단 종부세 같은 경우는 1.7% 정도 되는데요. 전체 납부세액의 사실 86%가 3주택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10만 명 정도가 납부유예를 좀 해서 넘죠. 그 나중에 하면 좋을 텐데 지금 86% 전체 세액에 그 부분들이 3주택 이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1가구 1주택 또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같은 경우는 80% 감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들 또 특히 이제 공시지가 11억이라고 하지만 시세로 이제 16억까지는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1가구 1주택 분들은 사실상 이 종부세 폭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폭탄은 없다. 그리고 3주택 이상에 계신 분들 특히 이런 상가 건물 주들인데 이게 이제 건물만 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익 실현 이후에 뭐 세금을 과세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건물이 하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금융 신용도의 증가나 대출 금액의 한도의 증가나 혹은 여러 가지 임대료의 증가
등이 있거든요. 이게 부수적인 수입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사실.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 저는 이 같은 종부세가 어쨌든 그 고통이 건물주들에게만 뭐 전가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에게 전세 사는 분들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로 전환되고 월세 가격이 오르는 식으로 전가되면 결국 더 큰 고통을 누리는 분들이 임차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좋은 생각을 의도가 합니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해야 된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대여봤잖아요. 뭐 김은혜 의원의 종부세 앞서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김은혜의 경우 이제 건물들이 있어서 종부세를 3천만 원 넘게 낸다고 좀 하지만 부자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죠. 종부세를 많이 내게 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종부세를 줄이자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주장인 거고요. 물론 저는 제 꿈이 셀프 감세죠. 제 딸들에게 종부세 영수증을 보여주는 게 제 꿈이긴 한데 네. 쉽지 근데 않을 사실 것 이제 같아요. 그런 효과도 이 있습니다. 생에는. 종부세 지금 캡이 시가에 어떤 16억 정도 형성돼 있는데요. 뭐 공시지가 11억 기준이기 예. 때문에 그러면 이 종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주택 가격이 16억을 넘지 않는 캡의 효과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더 보강. 근데 저는 종부세 안 내는 사람입니다만 앞으로 낼 계획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내기 어려운 네. 세대죠. 전 내고 싶어요. 네. 네. 그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임차인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꼭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임대차 3법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했고 예. 최근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전세 대출 중단 정책으로 전세 계약했다가 파기하고 반전세로 전환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랬다가 또 대책 없이 갑자기 또 전세 대출 연장해 준다 해서 그 사이에 월세 계약한 분들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경우가 많았어요. 예. 우리 주변에 30대 신혼부부들 전세 구해야 되는 분들 말도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을 하나 추진하고 세금을 하나 부과할 때 단순히 그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비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의 특히 이 민주당에게 이제 조언 정치인들이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제 저 장경태 의원님도 이제 전세 살고 저도 계신데. 전세에 네. 이제 좀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부동산 3법 얘기하시는데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뭐 여러 가지 전월세 상한제나 신고제인데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전세 매물이 잠겼다고 할 수 있는 이 신규 진입 장벽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전세 매물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이 소위 임차인들이 여러 가지 계약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함으로써 안정적 주거 정주 여건을 확보한 임차인들은 일정하게 그 선호도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더 전세 매물도 많아지고 공급 물량도 많아져서 좀 더 이제 좀 이게 그렇게 좀 주택난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기존에 있는 주거 환경은 좀 우리가 보장하고 있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관련돼서 얘기를 쭉 들었고요. 썰픽 이제 장희찬 특보님도 하나를 골라서 네, 저는 한마디를 더 해주시면 1위 후보를 돕고 있기 때문에 1위를 고르겠습니다. 1위요. 대통령 스타일. 네. 대통령 스타일. 1위 윤석열 후보가 지금 1위다라고 그렇죠. 이제 네. 뭐 규정지어서 얘기를 압도적으로. 해주는 네, 거예요. 네. 1위 후보를 돕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당연히 갈 1위를 겁니다. 선택했고요. 네. 그 이재명 후보 최근에 뭐 머리를 어둡게 덮어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예. 뭐 경선 때는 중후한 회색 머리였다. 이게 선거 비용 지출한 거 보니까 8천만 원 이상의 스타일링 비용에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스타일링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미지 코디라던가 컨설팅까지 다 그런 해서 것들이 어쨌든 다 들어간 포함된 거죠. 1억 네. 가까운 돈을 이제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쓰셨는데 저는 잔기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최근 선대위에 청년들 포진시키고 메타버스에 청년들 많이 태우는 것도 다 잔기술이다.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30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본질을 건드려야 됩니다. 많은 예를 2030들이 들면요?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세 가지 이유가 조국 사태 그리고 인국공 사태 마지막으로 부동산입니다. 조국 사태는 입시의 불공정, 인국공 사태는 취업의 불공정, 부동산 폭등은 주거의 불공정. 이 세 가지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아무리 메타버스 많이 타고 머리를 회색으로 했다가 검은색으로 하고 운동화가 아니라 구두를 신어도 잔기술에 불과하고 2030 본류의 마음을 되찾긴 힘들 것이다. 이 8천만 원 쓸 시간에 당장 기자회견 여서서 조국 사태와 인국공 사태,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을 하시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앞으로는 저는 이제 일단 배우는 정치인, 변화하는 정치인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PI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유수의 뭐 제일기획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유수의 기획사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품부터 시작해서 정치인을 알리기 위한 PI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 보고요. 저는 오히려 이 PI를 비판하시는 것보다 막 그 황제 성형외과, 황제 골프 회원권, 콘도
뭐 이런 분들, 뭐 헬스장, 뭐 예. 2억짜리 헬스장 회원권 이런 분들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제가 누구라고 호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이런 분들 뭐 여러 가지 그 업계도 물론 전 존중합니다만 이 고가의 고액의 이런 회원권, 황제 회원권을 가지신 정치인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후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잔기술로 2030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또 문재인 정부 선거 시절에 때문에 많이 다 당해서 하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헤어스타일하고 본류가 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스타일의 변화 때문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예.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청년들과 접촉면을 많이 늘리고 있는 보도는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지지율이 왜 계속 뒤처지는 것일까? 회복되지 않는 것일까? 그 원인은 제가 말한 3대 요소,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어물쩡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들 눈치 보느라 조국의 예. 강도 못 건너고 문재인의 강도 못 건너기 때문입니다. 근데 2030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도 워낙 못 받고 있어서 뭐 저희가 뭐 그걸 양자 대결에서 예. 계속 이기죠. 최근에 뭐 저희가. 조금 다소 뭐 아, 아무튼 그거는 이제 지지율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표를 첨부하세요. 조사마다 네. 좀 뭐 좀 달라서. 더 뭐 많이 조사 이기는 결과도 결과마다 많습니다. 다르지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대단히 속상할 얘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2030은 지금 홍준표 의원님이 왜냐면 이 다- 전두환 씨 조문을 갈까 말까도 청년들에게 묻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워낙 이제 독자적으로 뭐 약간 이 독선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뭐 소통을 통해서 안 간다고 2030들이 했습니다. 워낙 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PI도 저는 정치인의 PI, 변화의 모습, 노력하는 모습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분간 이게 발언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 좀 공부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의 기술적 오류를 배려하는 것이고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탁현민 비서관식의 이 쇼통 정치에 지쳐 있기 때문에 PI에 8천만 원 쓰는 것보다는 본질을 건드리라는 충정 어린 조언을 제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PI 는 뭐 많이 더 충정은 그 이상 없습니다만 어쨌든 권해드리는 겁니다. 예.